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암호화폐 시총 트럼프 한마디의 회복, 이번 반등 진짜 시작일까?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세가 나왔다가 잠시 이제 반등세가 또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연준 이사를 이제 대체할 금리 인하 성향 인사를 지명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CNBC가 이런 이제 보도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인물만을 연준 이사회에 임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약 80%로 또 추정을 하고 있고요. 쿠글러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고 9월에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트럼프는 미국 노동통계국 국장 에리카 맥앤타펄 교체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 고용지표를 이제 관리했던 사람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고용지표가 약세를 보인 직후 나온 조치로 트럼프는 해당 수치가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왜곡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표를 믿지 않고 이제 그게 잘못된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정책들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성향의 이사들을 이제 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내년쯤에 이제 바뀌어요. 임기가 이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반등세가 나온 것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뭐 이더리움도 반등이 나왔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대적인 반등세가 이제 크게 나왔었죠. 근데 일시적인 하락세가 있으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 또 당연하기도 해요. 이걸 꼭 이유를 갖다가 이제 붙이는데, 급락을 했으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이유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반등세의 주요 배경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라고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은 기존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에 아마 2번 정도는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4.2에서 4.5%에서 0.25% 낮출 확률을 96%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제 살짝 낮아지는 순간이고, 이더리움은 오히려 반등세가 나오면서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알트코인들로 이 시장이 움직일 때 나오는 것들과 좀 유사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이 보란 듯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모두가 다 조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살짝 움직이려고 하다가 지금 찬물을 맞은 격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시 반등을 하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돌아선다면 그때는 또 다른 랠리가 좀 펼쳐질 수도 있겠죠. 이 애널리스트가 올해 2차례 추가 랠리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기사입니다.
올해 두 번의 추가 랠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 악셀 애들러 주니어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리스크 수용 심리가 감소한 강세장 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2024년 3월과 12월의 리스크 수용 지표는 1.9를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더 낮은 수준에서 매도세가 시작돼 시장에도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리스크 수용 지표가 이제 1.9를 넘어섰던 구간들이 있죠. 이 구간들이 높을수록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리스크를 수용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것을 너무나 장담을 하면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들어오는 이 심리 상태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리스크 수용이 너무나 이제 강해지는 것들은 좀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1.9 정도 왔을 때 이제 조정세가 일시적으로 나왔었던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럼 몇이냐? 1.7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훨씬 낮은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차례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주도 이 스마트머니가 그리는 다음 시나리오는 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제 알트코인들 중에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지금 원도 파이낸스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머니 자금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거래량 2위 거래소 바이비트가 발표한 최신 스마트머니 리포트에서 기관 영향력 있는 트레이더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이 최상위 선호 자산으로 나타났고 솔라나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은 결국에는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관과 이 트레이더 사이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솔라나가 뒤를 잇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RWA 테마에서 이끄는 원도 파이낸스는 이제 전통 금융과 탈중화 금융의 융합 속에서 토크나 자산 시장 성장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만한 거, 이 스테이블 코인 동향에서 주요 거래소의 보유량이 3개월 저점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걸 이제 알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로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매수를 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서.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매수를 대기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걸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어떤 알트코인에 아니면 비트코인에 배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그 행보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작년과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 흐름이 살짝 이더리움으로 주목도가 옮겨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였나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계속 해드렸었는데 그때부터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그 언급을 해드렸었던 이유가 이더리움에 계속해서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기관과 기업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ETF에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제 주요적으로 봤던 거고요. 지금도 그 수요가 이더리움에 많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모두 넘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일부 들어오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좀 더 강한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었던 거고요.
최근에도 뭐 ETF 유입은 이더리움이 이제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가 유출이 잠깐 발생을 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조정장에서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서는 이더리움이 상당량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와 이 제도권의 상품 분류로 비교적 명확한 규제 환경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DeFi나 NFT, 토크나 분야에서 핵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L2, 레이어 2 확장성 개선이 네트워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뭐 샤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을 시키고 있죠. 다만 증권성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근데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SEC가 지금 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특히 증권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규제가 완화되면 ETF가 승인될 경우 9,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킹 둔화와 알트코인 약세 시 3,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반기 안정성과 장기 보존 가치, 기관 자금 유입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비트코인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디파이나 스테이킹, 네트워크 혁신에 초점을 맞춘 이더리움이 더 높은 잠재 수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 방향은 위험 선호도와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리스크가 조금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위험 고수익 비트코인보다는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네트워크의 확장성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지금은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코인에는 돈이 몰린다. 가상자산 하락해도 스마트머니 몰린 알트코인 4종. 자, 스마트머니가 지금 이제 알트코인에 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라나와 세이, 헤드라, 수이 이렇게 4종의 알트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 지갑들의 순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들 알트코인의 최대 2~3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 역시 가상자산 하락에도 대형 지갑 계정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네트워크 안정성이 확대되고 거래 비용이 개선되면서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라나의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꼽고 있죠. 이더리움보다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향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ETF 승인 등을 고려해서 최대 6배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세이나 지금 이제 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이 같은 경우는 20억 달러가 넘는 TVA를 확보한 레이어 1 프로토콜로 지금 양자 저항 기스로가 모듈형 확장성 연구를 병행하면서 이 기술적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이는 이달 가장 큰 토큰 언락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언락도 좀 조심해야 돼요. 토큰 언락이 있으면 이제 시장에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초기 기여자나 스테이킹 보상이 커뮤니티 인센티브로 나갔던 것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메가골의 저가 매수세의 반등 21년 강세장 회복할까라는 기사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크게 반등을 했었던 이유는 이 메가골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말 동안 하락한 이더리움을 메가 고래들이 매수한 영향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데 반등의 원인을 메가 고래는 1만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제 메가 고래들 1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크게 매수를 하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더리움의 매수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하락 조정장이 나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조정세가 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시면서 매수를 대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아니면 차곡차곡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는 DCA 방식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해서 짜가고 평정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신다면 투자가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달간 10주 샀다 기관들 이더리움에 왜 열광하나? 여기서 똑같죠. 이더리움에 열광하는 이 기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쏠렸던 기관 투자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등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가 월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화 전략도 힘을 얻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이더리움 보유량은 105억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지난해 말 대비해서 250억,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한 달 새 무려 10조 3,70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추가로 사들인 것이고 4개월 전과 비교하면 50배 넘게 불어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인데 앞서 미국에서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출시했지만 기관 투자 수요는 디지털 금융 비트코인에 쏠린 바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RWA나 탈중앙화 금융 등 이 토큰화에 쓰이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영 코비 리서치 센터장도 이 기관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을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에만 쏠렸던 그런 관심도가 이제 이더리움에도 배분이 되고 있는 모습. 결국에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막 엄청나게 달라진 건 아닌데 이제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관심. 수요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긴 하지만 그것의 영향보다는 이 수요가 관심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도 지금 5,4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총 보유량이 16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인데 샤프링크 게이밍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을 총 보유한 양만 48만 31개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DCA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에 들어가 있는 이 인사들이 이 블랙록 출신이 신임 공동 CEO로 선임이 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 이 조셉 샬롬이라는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을 지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CEO로 지금 이직을 한 겁니다. 샬롬은 블랙록 시절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러스트 운영을 주도한 바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호화폐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 사람이 그 인사가 지금 샤프링크 게이밍의 CEO로 재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이자 컨센서스 CEO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비트마인도 만만치가 않아요. 비트마인도 피터틸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 캐시우드가 또 투자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비트마인도 최근에 또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83만 3천 이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60만이었는데 벌써 또 23만이 늘어났어요. 상당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보유량이 거의 20, 30% 이상씩 그냥 막 급증을 해요. 이 자금을 도대체 어디서 다 구해오나 할 정도로, 생겨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 매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량도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쇼크, 관세 우려에도 반등 3대 지수, 선물 상승세.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메타플랜이 또 비트코인을 463BTC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 보유량이 7위로 올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지금 멈춘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벤지 토큰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이제 전통 금융회사들이 이제 현실 자산을 토큰화하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요. 지금 미국 정부 머니마켓 펀드의 지분을 나타내는 이 벤치 토큰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 토큰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실제 머니마켓 펀드와 1대1로 이제 딱 대비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사면 이 머니마켓 펀드의 지분을 한 개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토큰화가 되었을 때 이 자동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거래도 이제 기존에 금융시장이 10대만 가능했었던 것들이 앞으로는 24시간 실 내내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갈 것을 봅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갈 것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 시장에 과연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뭘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니어스법 최대수의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라는 기사고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XRP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친크리토 성향인데 리플의 조금 더 친근한 변호사라고 해요. 이 존 디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리플과 서클의 USDC가 이번에 이제 그 지니어스법의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다들 이제 믿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펀드 스텔시나 조살 루빈 등 이더리움 주요 인사들이 미국 내 규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지지 세력이 더 넓은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더리움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크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더가 지금 미국 기반의 USDT 도입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지니어스법 때문에 기존의 테더는 이제 사용을 못해요. 기존의 테더 가지고는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게 이더리움 기반의 확장 전략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이더리움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